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뒤엎어지면서 방황을 했었는데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돼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도 있는구나 공감하면서 듣곤 했었는데, 제 사연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사실 계획대로라면 저는 지금쯤 유부녀가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몇 개월 앞두고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우연히 직장 근처에서 지인을 만났다가 지인의 직장 동료로 만나게 된 거였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살갑게 대하고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조용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애교도 많고 말 그대로 애정을 쏟아주는 사람이었어요. 1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크게 다퉈본 적 한 번 없을 정도로 서로가 잘 맞았고 이런 게 행복이구나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1시간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집에서 아주 귀한 늦둥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1년 내내 전화가 계속 와서 남자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자기야, 너무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 엄마가 자기랑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데이트 나간다고 할 때마다 전화 오는 거야. 처음엔 그냥 몇 번 만나고 말겠거니 생각하셨는데 1년 넘게 만나고 있으니까 엄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언제 헤어질 거냐고도 하시고. 근데 나 엄마가 말하는 거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아. 알지? 내 마음은 자기 엄청 좋아하는 거. 그럼 지금까지 1시간마다 전화 온 게 날 만나고 있어서 그러신 거라고? 자기 다른 친구들 만날 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당신이 하도 집안에서 귀한 늦둥이 막내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볼 때도 그런 줄로만 알았어. 근데 어머님은 나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신데 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야? 혹시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러신 거야? 맞아. 여자가 나이 많으면 나중에 아이도 그렇고 내가 기죽을 것 같다고 싫어하셔. 자기 그렇게 보기와는 다르게 나이 많은 것처럼 안 느껴진다고 내가 말했는데도 엄마가 믿지를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 우리 엄마 보러 가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준다고 말은 했는데 계속 싫다고만 하셔가지고 막상 자기 보면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자기가 한 번만 엄마 보러 가주면 안 될까? 어머님 뵙는 거야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날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데 인사하러 갔다고 좋아하실까? 난 그게 너무 걱정인데. 처음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는데 직접 본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는데. 그런데 너무 충격이다. 우리 1년 만날 때 동안 진짜 1시간에 한 번씩 연락 왔었잖아. 다 나랑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거라니. 진짜 충격이네. 나도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 안 돼. 내가 자기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말도 하고 능력도 좋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원래 그 나이 때 되면 다 능력 있대. 하여튼 말도 안 통하고 어쨌든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어머님이 반대를 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저랑 만나고 있었어요. 사실 전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시모가 보기도 전부터 싫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직장인이었고 남자친구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거의 만나질 못했는데 어느 날 반차를 내서 같이 만나게 됐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낮에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갔는데 우연히 남자친구의 어머님 시모를 만나게 되었죠. 남자친구 옆에 있는 절 보시자마자 눈빛이 바로 바뀌시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인사하니 다짜고짜 제 얼굴부터 몸매까지 싹 훑어보시곤 품평을 하셨습니다. 네가 걔니? 보기보다 어려 보이기는 하네. 뭐 얼굴에 뭐라도 한 거는 아니지? 우리 집은 성형 안에 받아주지 않아서 말이야. 우리 애보다 3살이나 많다고 들었는데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서 다행이네. 근데 이 시간에 너희는 왜 여기 있는 거니? 넌 일 안 하니? 우리 애야 오늘 오후에 쉰다고 했다지만 너도 우리 애 쉰다고 해서 쪼르르 쉬고 그런 거니? 아, 엄마, 왜 그래? 당황스럽게. 우리 오늘 일이 있어서 각자 반차 썼다가 틈나서 만난 거야. 생각보다 괜찮아서 엄마도 당황스럽지? 거봐. 내가 우리 저기 엄청 괜찮다고 말했잖아. 엄마가 막상 보면 마음에 들어 할 줄 알았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여기 잠깐 앉아봐. 내가 커피 가지고 올 테니까 둘이서 대화 좀 나누고 있어. 어린애 꼬시려고 하면 외가는 뭐 반반 해야지. 난 아직도 만나고 있다고 하길래 얼마나 대단한 애인가 싶었는데 아들이 말했던 거랑은 다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래, 직장은 어디 다니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여기 근처에서 사는 거야? 아들 말로는 직급도 꽤 높다고 하던데 연봉은 얼마? 우리 아들 연봉이야 알고 있을 거고. 그래도 어린애 만나려고 하면 잘 갖춰야 하지 않겠니? 아, 집은 여기 근처고 직장도 이 근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지금 10년 차고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녀서 직급이 높은 편입니다. 부모님께서도 두 분 다 일하시고요. 안 그래도 호열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갈까 하다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됐고 내가 뭐 길게 그쪽이랑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은 연애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 호열이랑 잘 지내봐요. 내가 그래도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까.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 오면 그때 자세한 얘기 하도록 하지. 그날 처음 본 순간부터 시모는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셨어요. 하고 다니는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 브랜드부터 화장한 것까지 모두 체크를 하시고서는 마음에 드셨는지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 제가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다행이다 싶다가도 이런 집에 시집을 가려면 얼마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에 집중하자는 마음이 더 컸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절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반대를 하던 연애를 엄마가 드디어 허락을 해주는 거라며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챙겨서 남자친구 집에 도착을 해서 보니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집안 꼴을 보고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던 순간 시모가 부랴부랴 나와 제 손목을 잡으셨죠. 어디 가니?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집안 대청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오다니 시간 잘 맞았네. 우리 집 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가구들도 좀 옮기고 버릴 건 또 버려야 하고. 호열이도 얼른 들어와. 내가 오늘 대청소 한다고 했잖아. 여자친구랑 같이 오늘 청소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하니? 장갑 얼른 안 끼고. 네? 저도 같이 청소하나요? 아니,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오늘 날을 잘못 알고 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너무 일찍 온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호열 씨한테 다시 시간 물어보려고 하다가 온 건데. 호열 씨도 시간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다음에 편하실 때 다시 올게요. 저까지 여기 있으면 어머님 더 정신 없으실 것 같아서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간 맞춰서 잘 왔어. 나는 호열이가 천천히 오라고 말했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손님 이런 거 따지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와. 와서 저기 거실에 있는 그릇들 있지? 그거 좀 닦아라. 그릇이 하도 무거워가지고 내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알았지? 아참, 그리고 나는 음식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욕실 바닥도 좀 청소해주고, 알았지? 와, 자기 벌써부터 우리 엄마 마음에 쏙 들었나 보다. 엄마 원래 남의 손에 집안일 잘 안 맡기는데 자기 진짜 대단하다. 그것 봐. 엄마가 자기 만나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집안일도 하라고 맡기고 그러는 거야. 엄마 나한테도 집안일 잘 안 맡기는데 믿음직하지 못하다고. 진짜 부럽다. 자기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얼른 청소하고 엄마 밥 먹자. 시모는 절 대청소를 할 때 부려먹으려고 초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그 앞에서 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청소도 맡기는 거라며 부럽다며 짓거리는 남자친구를 보며 내 미래가 이렇구나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 전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고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집에 찾아갔던 날인데 청소를 하려고 불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시모도 별로였지만 중간에서 대처도 잘 못하는 남자친구는 더욱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죠.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일주일이 넘도록 집 앞에서 떠나지 않고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서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면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진짜 미안해. 나는 그게 엄마가 좋다는 뜻으로 시키는 줄 알았어. 진짜야. 나 집에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엄마가 못 믿었다면서 나한테 못하게 했거든. 근데 자기한테 바로 집안일 시키니까 난 엄마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구나 싶었던 거지. 나도 많이 반성했어. 다들 나한테 욕 한 바가지씩 하더라. 진짜 미안해. 아니야. 뭐 어머님 마음을 진짜 알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당신이랑도 그만 만날래. 나도 귀한 딸인데 당신이랑 있으면 마치 내가 귀한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당신도 이제 우리 집에 그만 찾아와.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음에 엄마가 그런 일 있으면 나 참지 않고 화낼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시킨 거 알았으면 나 그 자리에서 바로 화냈어. 진짜 미안해. 그냥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엄마 다시는 안 봐도 좋으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줄래? 부탁이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때까지 저도 마음이 컸기 때문에 용서해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을 더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시모를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를 통해서 간혹 듣게 되었던 소식은 시모도 그때 상황을 많이 미안해하고 반성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앞뒤 상관없이 부탁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도 못 하셨다고 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막상 시모가 사과를 하는 걸 들으니 그렇게 화가 났던 감정들도 한순간에 가라앉더라고요. 2년의 연애를 하던 중 남자친구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원래도 다니던 직장을 1년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말을 하길래 전 직장 이직을 다 준비하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며 달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타났어요. 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철이 없다 느껴졌죠. 아니, 어쩌려고 그냥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 다음에 다닐 곳은 알아봤어? 자기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차 할부금도 내야 하잖아. 근데 그거는 어쩌려고? 이번에 직장 꼭 오래 다녀야 한다면서 차도 가분하게 샀던 거였잖아. 근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만둬버리면 저 차 할부금이랑 카드값은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다음에 직장 다닐 곳 다 구하면 그때 이직하면서 그만두면 된다고. 왜 그냥 그만둬버린 거야? 자기는 내 마음 공감 안 해줘?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멀쩡히 다니던 직장 그만뒀겠어. 자기 말대로 나 할부금도 내야 하고 카드값도 내야 하는데 근데 오죽하면 내가 직장 그냥 그만뒀겠냐고. 사람들도 너무 짜증나고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곳에서 어떻게 몇 년을 버텨?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까지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걱정되면 자기가 나 책임지면 되지. 아, 그게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문제가 아니잖아. 너랑 나랑 따지고 보면 남남이야. 이렇게 대책 없이 일 그만두면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다른 직장 가도 마찬가지야. 다들 스트레스 받고 잘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번 직장은 사람들 다 괜찮다며. 그래서 주마다 두세 번씩 모여서 회식하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았으면서 갑자기 안 만든다고 하는 건 뭐야? 에이, 그건 그거고. 이러는 게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지. 회식하는 거야. 노는 거니까 안 맞아도 맞춰가면서 놀 수 있지만 일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이번에 카드값이랑 할부금 좀 내주면 안 돼?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싹 다 갚아줄게. 솔직히 우리 좀 있으면 결혼할 거잖아. 그런데 너 돈 내 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그래? 우리가 지금 부부도 아니고 너 돈 내 돈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도 사람들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그만두고 안 다닐 거야? 나는 자기가 좀 책임감 갖고 일을 좀 오래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로 내가 카드값이랑 할부금은 내주지 못할 것 같아. 알았지? 나중에 갚기는? 지금도 우리 데이트 비용 내가 다 내고 있잖아. 남자친구는 한 번씩 철없이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직장을 그만둬 놓고서는 다시 취업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도 하고
할부금 카드값도 감당도 못하면서 사고 싶은 건 다 사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때쯤이 남자친구랑 슬슬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몰랐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대로 결혼을 해야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하면 또 열심히 일을 하기에 그냥 한순간 방황을 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예단이나 예물, 신혼집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 시댁이 인사를 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취집은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시모는 깜짝 놀라시면서 본가가 지금 집이 아니라는 거냐며 물으셨죠. 아니, 너 전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던 거 아니었니? 그럼 그 집은 뭐야? 자취하고 있었던 거야? 그 집은 그럼 네 집이 아니라는 소리니? 아이고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원래 본가가 뭐라고? 저기 지역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고? 아니 거기 지금 다 망해서 쓰러져 가는 동네 아니니? 공장밖에 없는 동네가 본가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네, 저 원래 본가는 거기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자랐어요. 이 지역은 직장 때문에 와서 살고 있는 거고요. 식구들도 지금 다 거기서 사는데.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호열 씨가 자세한 건 자기가 다 말했다고 해서 저도 굳이 설명할 필요는 못 느꼈었는데. 제가 뭐 전달 안 해드린 거 있어서 그러세요? 아니 너는 나이도 우리 애보다 한참 많은데 거기다가 못 사는 집 딸내미였어? 아, 내가 너 하고 다니는 거 보고서는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구나 싶었더니만 알고 봤더니 저기 변두리 지역이 너네 집이야? 거기에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공장 다니는 사람들 뿐인데 거기서 집도 있고 일도 다니고 하면 참나. 아니 그럼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아, 결혼 준비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호열 씨는 직장 생활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못 모아서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머님, 근데 저희 힘으로 결혼 다 할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문제신 거예요? 아니 얘 너는 양심이 있니 없니? 너보다 한참 어린 애랑 결혼하는데 집이고 뭐고 다 해와도 모자를 판국에 너네 집이 저기 변들이면 네가 집을 해올 수나 있겠어? 너네 집 생활비나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에휴, 참 내가 정확히 알고서 허락을 할 것을. 에휴. 시모는 친정집이 사는 지역을 들으시고는 화들짝 놀라셨고 그 동네는 못 사는 사람들만 사는 거 아니냐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죠. 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일까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모았던 돈으로 결혼을 하니 오히려 제 손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는 평소 가지고 싶어 하던 시계를 예물로 해달라며 몇 날 며칠을 졸라댔어요. 매일매일 하도 조르길래 무리해서 예물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시모가 나를 봐왔는데 저희가 알아온 날은 절대로 안 되겠다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자친구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거절할 수 없다면서 결혼 날짜를 잡는 걸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만 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던 와중에 어느 날 지인이 호텔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봤다며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본인 남자친구와 어떤 여자가 같이 다정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누군가 싶어서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고 물어봤죠. 그런데 사진을 보더니만 남자친구는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설득하고 있었어.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 절대로 결혼식 안 오겠다고 하길래 내가 그래서 결혼식 미루자고 한 거야. 엄마 설득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을 거면 소개해주는 선만 몇 번 보라고 해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갔어. 나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면 자기랑 결혼해도 괜찮다고 해서 내가 나가게 된 거야. 자기한테 이런 상황 말하면 너무 서운해할까봐 나 말도 못했어. 미안해. 뭐? 이제 와서 그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 결혼 준비할 때는 별말 안 하셨잖아.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다 내가 준비했었고, 예물이며 다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엄마 설득하려고 그랬다고? 어머님은 왜 갑자기 반대하시는 건데? 결혼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는 알아서 하라고 별 말씀 안 해놓고서는 왜 갑자기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하시는 거냐고. 우리 엄마 성격 자기도 알지? 나 엄청 아끼시는 거. 그래서 좀 좋은 집안으로 장가 보내고 싶으셨나 봐. 근데 자기 본가가 여기 동네가 아니라는 거 아시고서는 엄마가 좀 화나셨어. 솔직히 자기도 그거 전에 다 숨겼잖아. 사는 거 물어봤을 때 여기서 산다고 했다며. 엄마가 그거 듣고서는 자기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줄 아셨던 모양이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잘 얘기하지 그랬어. 뭐? 지금 우리 집 본가가 다른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라고?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해? 그리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말했다고 한 거 아니었어?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 다른 지역인 거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집 얘기하라고 한 거 다 말했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 나도 말하긴 했는데 솔직히 나도 자기네 집 어떤지 잘 모르잖아. 저번에 인사 걸 때도 뭐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 여기로 오셨었고, 사실은 나 그때 자기네 본가 가보고 싶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오신다고 해서 뭔가 숨기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엄마가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일용직에 못 사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기네 집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 그 정도라고 하면 좀 고민되는데. 알고 봤더니 시모는 저희 집이 지역 변두리에 있는 곳이라서 반대를 했던 것이었어요. 자취하고 있었던 동네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고, 그런 동네가 본가라고 하니 그게 마음에 들어 시모는 허락을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본가가 이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시모는 그때부터 반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친구 역시 시모의 말을 들었는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못 산다고 한다면서 고민이 된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더군요.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더 이상 결혼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바뀌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하려고 하다가 못했네. 나도 바빠서 말이야. 우리 그래도 이번 달에는 상견례를 해야 하지 않겠니? 안사돈 바깥사돈도 만나 뵙고 결혼식 날짜도 이제 확실하게 정해야지. 솔직히 나도 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년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루자고 한 건데, 뭐 그런 게 무슨 대수겠어. 그냥 좋으면 다 잘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님, 저 호열 씨한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본가가 지역 변두리에 있다고 해서 반대하셨다면서요. 저번에 호열 씨 호텔에서 선 봤던 것도 저 다 봤고, 솔직히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요. 결혼은 안 하겠습니다. 호열 씨한테는 아직 말은 안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연락 오시니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려요. 어머, 아유, 우리 며느리 서운했구나. 내가 그래서 호열이한테 선보라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호열이 외모도 반반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도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안 하면 좀 그런 사이 있지? 그런 사람들만 소개를 해준 거야. 그렇게 만나도 호열이는 너만 좋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해바라기 아니니? 어쨌든 서운할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니까. 아차차, 그러고 보니 사돈댁에서 사업하시는 걸 왜 말 안 했어?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크게 사업하시면서 너희 결혼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니? 뭐 이거야, 내가 상견례에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지? 네? 아니요. 어머님, 저 호열 씨랑 결혼 안 할 거고요. 상견례도 그러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사업하는 거 처음 뵀을 때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인사드릴 때도 해드렸고, 아마 호열 씨가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리고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는 거, 저희 집 사업하시는 것 때문에 갑자기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꼭 굳이 사업해서 잘 사니까 허락한다기보다는 솔직히 사는 게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니?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됐지. 안 그래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호열이한테는 네가 딱이야. 다른 애들이랑 붙어봐도 딱 맞는 애도 없을 것 같고 우리 호열이 같이 배포가 큰 애는 사업가 집안에 장가가야 잘 풀리고 잘 사는 거거든. 아주머니, 착각 그만하세요. 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연애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찾고 싶으시면 어디 한번 잘 찾아보시던가요. 아들 결혼시키는데 따지고 재시고 하다가 아들 장가나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허튼 수작 그만 부리세요. 시모는 저희 집 사업체를 아시고서는 바로 태도를 바뀌었던 것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 사업체는 엄마 명의로 되어서 아빠 성함만 알고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이 저희 집 사업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고, 나중 돼서야 아시고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전 시모의 태도를 보고서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혼을 선언했죠. 역시나 파혼을 선언하자마자 남자친구는 부랴부랴 전화를 해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따져 묻길래 전 현실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기, 어떻게 그렇게 철없이 파혼 선언할 수가 있어? 엄마가 진짜 마음 아파하셔. 엄마가 그런 뜻으로 나 선보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 잘 알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엄마가 나 진짜 아껴서 그래. 우리 집에서 나 귀한 아들이라서 그랬던 거라니까. 그리고 이건 자기 잘못도 있어. 애초에 자기네 집 상황 잘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처음부터 자세히 말을 안 해주니까 엄마가 그랬던 거지. 이건 엄마도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뭔 소리야.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리고 연애도 안 할 거고. 너 같은 애랑 지금까지 몇 년을 만났다는 게 창피할 정도로 후회된다. 너 그렇게 한 푼 없을 때 내가 자기한테 제발 데이트 비용 좀 내라고 닥달한 적 있어? 매달 카드값으로 허덕일 때 너 한심하다고 뭐라고 한 적 있냐고. 너네 집에서 돈 없어서 네 빚 갚아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네 집은 뭐 하는 거냐 말한 적 있었냐고. 결혼 준비할 때 돈 한 푼 안 쓰면서 예단이랑 다 요구할 때 내가 너네 집에선 뭐 해줄 거냐 말한 적 있었어?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었는데 뭐? 우리 집 못 사는 줄 알고 반대했다고? 기가 막힌다 정말.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하지만, 자기네 집이 진짜 가난하면 거기도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랬던 거지. 그리고 예물도 자기가 척척 사주길래 나는 그냥 잘 사는 집인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자기네 진짜 사업체 크더라? 엄마가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제일 부자일 거라고 하던데? 자기 그럼 우리 집 좋은 곳으로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속이니까 엄마가 지역만 보고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 어쨌든 파혼은 없던 일로 해. 나 이번에 조금 서운했는데 우리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용서해 줄게.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파혼할 거고 지금까지 결혼 준비하면서 든 비용들 다 청구할 거니까 그거나 준비해. 그리고 너 카드값 갚아줬던 것도 다 청구할 거니까 당장 내놔. 너 이거 안 내놓으면 어떻게든 콩밥 먹이게 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마지막으로 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아라. 알았냐? 남자친구는 뻔뻔하게도 결혼 준비를 하자며 말을 꺼냈고 파혼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전 그런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며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것이며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 다 청구할 거라고 했죠. 심지어 결혼식이 가까워오면서 남자친구가 카드값을 못 내 고민하던 걸 해결해 줬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전 민사소송을 진행했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말을 했지만 이치한 내역도 존재했고 빌려달라고 말했던 메시지도 증거로 사용되면서 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을 할 거라며 헛소문을 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네 집에서 저희 집 못 산다고 반대해서 결혼을 못했다며 소문을 내주었습니다. 그 소문 때문인지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들어왔던 선자리도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상견례를 준비하던 엄마 아빠도 제 파혼 소식을 듣고서는 기가 막혀 하셨어요. 안 그래도 회사로 누군가 전화와서 회사 사장님 딸이 저냐며 물어봤던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전 그 말을 듣고선 심호구나 딱 떠올랐어요. 부모님께서도 그런 집이랑 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 후 전 잘 살고 있어요. 사실 파혼 후유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워낙 당한 게 크다 보니 후유증도 없이 말 그대로 남자친구만 쏙 빠져나간 상태로 잘 지내고 있죠. 건너 들어보니 남자친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회사도 안 나간 채 맨날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소비욕이 커서 그동안 쌓여있던 채무도 그 집에서 다 갚아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직했던 시모도 다시 일용직 일을 나가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집안 따지던 집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들 때문에 재산을 다 까먹었던 거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있을진 모르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사람 보는 눈을 좀 길러보려고요.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바쁜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해도 제 인생은 크게 변화되는 건 없더라고요. 분명히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들어온 돈은 쌓이지 않고 순식간에 바닥이 나 버립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대출을 꽤 많이 받아 빚을 갚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언젠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에게 너무 큰 꿈이었다는 걸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점점 더 피부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가난에서 아무리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제자리에 불과했고 맞벌이를 해도 눈에 띄게 변화되는 건 없었습니다. 반대로 제 위로 2명의 형님은 집안도 좋지만 직업도 좋아 가끔 얼굴을 볼 때면 눈에 띄게 변화되는 모습을 봐오면서 그런 삶이 부러운 것도 있었지만 시댁에서 모이는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 불편했어요. 시모가 대놓고 저를 형님들과 차별을 두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형님들이 시모에게 주는 선물이 워낙 크다 보니 차별은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선물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기본적인 과일 정도와 시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부분 해왔어요. 그게 최선이었지만 2 형님들의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 저에겐 부럽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는 능력 없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얼굴만 보면 후회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시댁 집안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부족함 없이 많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자존감을 많이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시모는 저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었네요. 내가 이래서 너한테 했던 얘기가 여자를 잘 골라야 한다고 했던 거다. 이것 봐라. 명품 가방이랑 명품 옷이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잖니?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워서 엄마 상처 주더니 결국 맨날 빚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잖아? 그게 사는 거니? 우리가 형들에 비해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왜 뭐라고 해요? 형수님들이야 워낙 집안이 잘 살았던 거잖아요. 엄마가 형수님들 때문에 눈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요. 입에 불칠할 정도로 힘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형수님을 잘 만나서 인생길이 열린 거지. 형들도 딱히 볼 것도 없잖아요.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이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임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저희 더는 안 올 거예요. 여기 오는 게 욕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 넘어가지.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저희 그냥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니 네가 처음부터 좋은 며느리감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모습 보였겠니? 네가 능력 있는 여자 데려왔으면 명품이 2개가 아닌 3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아쉽겠어. 막내 며느리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지. 꼴랑 과일 몇 개 들고 오는데 속이 안 터지겠냐고? 그만 좀 해. 너희들도 앞으로 선물 같은 거 사오지 마라. 모임 있을 때마다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아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네. 열심히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별것도 아닌 걸로 애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 안 되겠다. 앞으로 모임 같은 거 일절 없을 테니 각자 알아서 살도록 하자. 모이는 취지가 선물 받으려고 모이는 거야?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어서 모이자는 건데 계속 이런 식이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낫지.
분명히 경고하는데 막내 아가한테 한 번만 더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땐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얼씨구, 웃기고 있네. 당신은 애들한테 용돈 안 받았소? 우리가 애들 덕에 먹고 살고 있는데 얼굴 안 보고 살면 굶어 죽으라는 거야? 어디서 혼자 착한 척이야?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재수 씨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안 분위기 상당히 좋았던 거 너도 알고 있지? 그런데 지금은 어째 보이기만 하면 얼굴 붉히는데 이게 어머니 잘못이야? 네가 어머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왜 어머니 탓을 해? 너는 조금도 책임이 없어? 앞으로 너랑 재수 씨는 차라리 모임 때 오지 마라. 잘 지내고 있는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너는 재수 씨랑 단둘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아. 재수 씨가 탐탁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는 거지. 눈에 안 띄는 게 피차 편하겠어. 당신도 이제 그만해. 이러다 막내 동서 울겠다. 본인들이 원해서 선택한 결혼인데 어쩌겠어. 원래 인연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본인들이 좋다는데 뒤에서 계속 얘기해봤자 우리만 스트레스 받지, 안 그래? 어머님도 이제 그만 막내 동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웃으면서 잘 지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거 아시잖아요. 앞으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거 아니니까 차별 없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런 분위기 너무 힘드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어? 너희 두 집안은 안정적이게 잘 살고 있는데 막내 애들은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뿐이다. 나도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 이제 그만 밥이나 먹자. 예, 너는 국 좀 다시 데워오거라.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막말하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눈시울이 붉어지길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최대한 마음 진정시킨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국을 데워 새로 나눠드린 뒤 다시 자리에 앉아 식사를 이어나갔는데 젓가락질 한번 잘못했다가 집안에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있는 석사 첫째 형님과 박사 둘째 형님한테는 명품 선물 고맙다면서 보쌈을 싸줬는데 그런 모습 최대한 안 보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돌려 음식을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행동을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는지 밥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묵묵히 음식들을 입에 넣고 있는데 보쌈고기에 젓가락을 옮기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찰싹 소리와 함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을 당하게 된 저는 당황스러워서 손을 움켜쥐며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건 줄 알아? 밥맛 떨어지게 왜 이리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어느 정도 먹었으면 대충 눈치껏 젓가락을 내려놓을 것이지. 우리 첫째, 둘째 며느리가 먹을 보쌈고기도 없는데 고졸에 능력도 없는 너까짓게 고기가 가당키나 하니? 못 배웠으면 알아서 키워야지. 눈치까지 없으니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이 음식 준비 다 했는데 먹지 말라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내려치면 어떡해요? 방금 차별하지 않겠다면서. 아, 방금 며느리 손이었니? 내가 요즘 눈이 좀 침침해서 똥파리가 날라 들어온 줄 알고 효자손으로 사정없이 내려쳤는데 아유, 그게 막내 며느리 손이었어? 요즘 내가 치매가 왔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조만간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어머님 건강검진 받을 때 됐죠?
작년엔 형님이 병원에 모셔갔으니 올해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사람과 결혼해서 저도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형님들에 비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싫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효자손으로 제 손등을 내려칠 수 있어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저는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진짜 빈정상해서 더는 상종도 못하겠네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앞으로 어머님 눈에 띄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더는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순간 시모가 들고 있던 효자손을 저를 향해 던져버렸어요.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일어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시모의 행동에 너무 서러워서 저도 효자손을 시모 쪽으로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남편이 상위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내려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아주버님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을 말리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남편은 그날 이후 다시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자식과 연 끊고 살면 좋냐고 큰소리친 뒤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시모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히게 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버리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이 저와 시모를 겨우 분리시켜 놓았는데 시모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 양손에 시모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져 있었어요. 큰형님은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의 머리를 들쳤는데 땜빵이 여기저기 머리가 뜯겨져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둘째 형님은 충격받은 시모를 최대한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는 또다시 자란다고 했지만 이미 시모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는지 힘겹게 몸을 일으키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가려 하길래 양손에 쥐어져 있던 머리카락을 집어 던지면서 땜질난 곳에 다시 심으라고 시모에게 한마디 던지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은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과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했어요.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큰 폭풍이 지나간 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시부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됐는지 자주 연락을 주셨어요. 항상 저희를 먼저 신경 써주시는 시부 때문에라도 그동안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시모가 제 손등에 효자손을 내려친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시부는 전화로 그때 난리친 건 정말 잘한 행동이라면서 그래야 저희 부부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 부부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댁 집안 식구들에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저희 가족만 바라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댁 집안과 연락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비록 좋지 않은 결말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었고 그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히길래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할 정도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잠깐 일을 하려고 들린 곳은 동문회관이었습니다. 동문 모임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첫째 형님이었어요. 동문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가 로비에서까지 들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형님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왔고 제 두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집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났었다니까. 보쌈고기에 손 올렸다고 효자손으로 손등을 사정없이 내려친 거 있지? 옆에 있던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 아마 막내 동서는 평생 기억으로 남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부류를 만나왔지만 우리 집안 시어머니처럼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독하던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정말 애매한 게 뭔지 알아? 내가 동서 편을 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야. 최대한 좋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게 절대 안 돼. 막내 동서를 종처럼 부리는데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 둘째 동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없는 말들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한바탕 난리치고 나서 한 3달 지났거든? 얼굴 안 보고 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모임 있을 때면 집안일 거들 사람이 없다 보니 나랑 둘째 동서가 직접 해야 되더라고.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들 받아갈 때는 좋다고 하더니 막내 동서랑 연 끊고 지내니까 시킬 사람 없어서 나한테 시키는 거 있지? 그래서 요즘 너무 짜증나더라고. 우리 그이가 시어머니를 또 끔찍하게 생각해서 막내 동서네랑 안 좋은 일 있고 나서 주말만 되면 시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이런 문제로 최근에 부부싸움까지 생겼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바쁜 거 뻔히 알면서 늦은 시간에라도 무조건 시댁에 가려는 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나도 요즘에 한계를 느낀다니까. 둘째 동석애는 애가 약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오려고 하는데 너무 속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거든? 그때부터 일절 전화도 안 받고 내 문자까지 씹고 있다니까? 내가 저런 집안에 계속 붙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노인네가 꼴의 명품은 좋다고 밝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명품 사주겠냐? 그거 다 짝퉁이잖아.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운데 꼴의 명품은 좋다고 짝퉁이라도 입이 귀에 걸린 거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니? 놓친 내는 절대 짝퉁인 거 모를걸? 너희들 중에 좋은 남자 소개해 줄 사람 없어? 거지 같은 집안 식구들과 살려다 보니 나까지 급이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따로 살고 싶다니까. 내가 좋은 남자 하나 알고 있긴 한데 그 사람이 나이가 좀 있긴 한데 집안도 꽤 좋거든. 나한테 얼마 전에 여자 하나 소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 한번 만나볼래? 혹시 알아? 또 다른 인연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직접 얼굴 보고 만나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지? 네가 며칠 전에도 얘기해서 너에 대해 내가 잠깐 얘기해준 적 있었거든. 애가 둘이 있긴 한데 이혼 생각 중이라니까? 자기는 아이를 좋아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하더라.
잠깐 대화라도 나눠보게 얼굴 한번 볼 수 있냐고 하긴 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가 다리 놔줄게. 이게 또 다른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네가 만약 잘 돼서 재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 어머니가 예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더라. 어머머머, 그래? 아니, 그런 좋은 조건의 남자가 아직까지 여자가 없다고? 야, 그런 건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속 좀 잡아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는데 제가 알던 형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첫째 형님을 보게 된 것도 놀라운데 또 다른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곳을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일을 정리한 뒤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쓰고 있던 모자를 푹 눌러 쓴 뒤 몸을 돌려 왜 불렀는지 물어보니 정수기에 물이 안 나온다며 형님 동문들 중 일행 한 명이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니 이미 눈이 반쯤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물이 나올 거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해주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저에게 뛰어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 돌려 세웠어요. 그리곤 동문회관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고 룸 안에 있던 첫째 형님의 동문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난감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첫째 형님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었네요. 동서? 아니,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그 옷차림은 또 뭐고?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수기 관리까지 하는 줄은 몰랐는데 언제부터 한 거야?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겠죠. 정수기 관리 일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요. 회관 안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로비에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3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 상대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피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잖아요. 정수기 일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 무시했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많이 바쁘거든요. 지금 많이 늦은 시간이라 빨리 다음 고객님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동서, 지금 내 친구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잖아. 동서는 다음 고객만 생각하고 내 친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것 같네. 동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겠어? 내 친구가 동서의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 네가 지금 우리랑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최대한 잘 설명드렸는데 제가 무슨 무시를 했다는 건데요. 제가 저 사람한테 90도로 정중히 사과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쁘게 말하지도 않았고 제 할 일만 하고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저 사람이 저를 붙잡더니 뭐라고 한 거라고요. 형님이야말로 친구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먹고 자고 싸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건데 무슨 급이 있어요. 나이 먹고 떠나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급 따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요.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내가 뭘 어쨌는데? 동서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한다고 그런 말을 짓거려? 못 배운 집안일수록 위아래도 없다더니 족보도 없는 집안 주제에 너까지 꽤 나를 훈계하려 들어? 몇 달간 너 때문에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친구들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쪽팔리게 하고 있네.
첫째 형님은 술도 꽤 많이 마신 상태였는지 붉어진 얼굴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형님 동문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한두 명씩 몸을 밀치기 시작했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직원은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넣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형님의 동문들은 저를 넘어뜨린 뒤 발로 밟으려는 순간 남편이 회관으로 들어와 소리치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정수기 관리하면서 운전까지 해야 돼서 일찍 일을 마친 남편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줬는데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내려오지 않자 걱정돼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남편은 형님들의 동문들을 사정없이 외친 뒤 저를 일으켜 세운 뒤 저희 부부를 쳐다보고 있는 첫째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도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보여주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내가 정수기 일하면서 몇 번 안 좋은 일을 겪어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일할 때는 항상 녹음기를 켜두거든? 네가 동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이 녹음기에 전부 다 녹음되어 있다는 거 몰랐지? 사람은 어디에 있던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나이 처먹었으면서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동문들 앞이라고 말을 필터도 거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쏟아내더라. 아주버님과 이혼까지 생각한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계획까지 했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어머님한테 비싼 명품 가방이라고 할 얘긴 다 해놓고 짝퉁이었어? 둘째 형님이랑 가족들 가지고 노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지? 있는 집안들이 더한다더니 정말 웃기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녹음 파일 오늘 가족들한테 전부 다 전송할 테니까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볼까? 첫째 형님은 제가 들고 있던 음성 녹음기를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더 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저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첫째 형님의 행동을 용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음성 녹음 파일을 핸드폰에 옮긴 뒤 전송해 버렸고 첫째 형님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남편이 강하게 가로막아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핸드폰과 첫째 형님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빗발쳤어요.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지만 형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받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녹음 내용이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대묻길래 지금 현재 첫째 형님의 동문회관 현장이라면서 남편과 함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댁 식구들이 동문회관으로 전부 다 오게 되면서 집안은 또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렇게 아끼던 두 형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석 박사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봅상까지 싸서 입에 넣어주더니 짝퉁 명품 가방이 그렇게 좋았어요? 앞으로 잘난 두 형님들 잘 끼고 사세요. 고졸에 못 배운 저는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가네요. 첫째 형님은 다른 남자 만날 생각이나 하고 있고 둘째 형님은 당신을 놓친내라고 부르면서 가짜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라고 좋다고 들고 다녔을 텐데 창피해서 어째요? 모르는 게 약이라더니 그동안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으스댔죠? 당신 인생이 명품이 아닌데 명품을 걸쳐봤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집안 꼴 정말 잘 돌아갑니다. 시모와 아주머님들은 많이 당황했는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시모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정말 가짜였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두 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몇 달간 저희 부부 없이 지내오면서
제가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였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차단해 버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모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라고 다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다른 남자 만나려 했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고 나서 현재 별거 중이고, 둘째 아주버님도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 가짜인데 진짜로 속여서 시모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나 부부관계의 금이가 매일 부부싸움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뒤늦게 제가 시모에게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서 관계 회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처도 한두 번 받아야지 계속 받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 더 이상의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저희 가족만 바라보고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확실하게 청산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펼쳐졌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저는 한 번에 결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아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집안의 가장이었던 과거의 남편은 추운 겨울날 저와 딸들이 먹고 싶다던 군고구마를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고 어린아이들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그렇게 분식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희 부모님께서도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떠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남편한테는 시부가 있긴 했지만 말만 들었지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었어요. 부자지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다는데 그 이유가 시부 때문에 시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때 이후부터 부자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는데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가 2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연락처도 알 수가 없었죠. 미국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부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서 대화 자체를 꺼려 했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혼자 치른 뒤 얼마 되지 않은 재산으로 분식집 하나 차려서 딸 셋을 힘겹게 키워왔는데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이 너무 막막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거의 매일을 눈물로 보내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생활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쌍둥이예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셋째 딸이 태어났죠. 셋 다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던 제 삶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제 인생에도 조금씩 빛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생활고는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먹는 것부터 입는 거, 여러 가지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버는 돈에 비해 지출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대출빚도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울 때 최대한 빚을 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절약하면서 산다 해도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입이 3개나 되다 보니 점점 더 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 불행한 삶에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분식집을 자주 찾아오던 한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삶이 많이 힘들지 않냐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골 손님이라 대화도 자주 나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힘들지 않냐는 말을 꺼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동안 앞만 보며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를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힘들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분식을 만들고 있던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지고 부르터서 고왔던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걸 보니 감정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이 그만 고생하고 자기와 함께 같이 살자며 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말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된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저에게 계속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과 새 출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저와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그 사람 또한 아주 잠깐의 동정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는데도 끊임없이 구애하는 바람에 결국 몇 번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지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심이 싫지가 않았었죠.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이 제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새 출발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죠. 정말 많이 떨렸는데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예비시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애들이 셋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둘이 안 만날 것도 아니니 뭐 어쩌겠어. 재혼 시켜줘야겠지. 내 아들도 이미 결혼을 한번 다녀왔었고 서로 안 맞아서 결국 이혼까지 해서 평생 여자를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새 출발하고 싶다는데 내가 말릴 이유가 뭐가 있겠니? 누구나 완벽한 삶이 없듯이 둘이서 어렵게 결정한 만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죠. 저에게 아이가 셋이나 있다는데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던 집안이 시끌벅적한 게 더 좋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길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 인생의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재혼을 하고 3일간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3일 뒤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마감하자고 했었잖아. 이제 분식집은 그만하자니까. 내가 잘 벌고 있는데 왜 계속 고생을 하려는 거야?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돼? 우리 어머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봐봐. 그리고 내가 왜 분식집을 그만두라고 하는지 알아? 파리가 너무 꼬이잖아.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그만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데?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정리해. 내 말 알아들었지?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식재료는 전부 소진하고 끝내야죠. 이대로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분식집 닫지 말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저도 그간 정이 많이 들었는지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손님. 여기 말씀하신 떡볶이 1인분, 튀김 1인분이요. 다음에 또 오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뭘 다음에 또 와? 어차피 정리할 건데 내 말은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눈웃음은 또 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를 치니까 남자들이 얼씬거리는 거 아니야? 한 번 말하면 좀 들으면 안 돼? 당신 원래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었어? 나한테도 엄청 눈웃음 쳐서 내 마음 뺏어가더니 그 버릇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네? 어제도 조심하라고 분명 말을 했을 텐데 뭐든 과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장사하면서 밝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지키라고 했을 텐데 내가 나이가 5살이나 많으니까 무조건 존대하라고 얘기했지. 이 사람이 나랑 재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말을 놓고 있어? 남편이 좋게 얘기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라면 하라고. 저에게 자상한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손님들도 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식을 팔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식재료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내던지더니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어 버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저를 노려보면서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며 의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하루빨리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에나 처박혀 있으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는데 그 모습을 결혼 이후 처음 보게 된 터라 많이 놀랐고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남편이 그날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아들 심기 건들지 않게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다른 남자들한테 살갑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본식 장사하면서 항상 손님들 상대해야 되는데 내 아들한테 신경이 안 쓰이게 할 수는 없잖니?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집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부동산 사업하면서 그래도 꽤 자산을 모아뒀는데 그걸로 생활하면 충분하잖니? 시엠이랑 같이 사는 게 많이 불편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너한테 터치하는 게 뭐가 있니?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한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인상만 쓰고 있어요.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식 가게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시간이 필요한데 무조건 정리하라고 하는 건 억지인 거죠. 아무리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원래 성격을 숨긴 건 아닌지 좀 의심스러워요. 뭐라고? 내 아들이 분식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놔서 그래? 그런데 그건 네가 먼저 잘못한 거잖니? 내 아들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겠지? 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내 아들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네가 내 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켰겠니? 어머니, 저 왔어요.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알고 있지? 내 주위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당신이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한참 동안 웃고 떠들었었다며? 딱 봐도 같이 장 보면서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데 나한테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봐.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당신이 지금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한 지 이제 막 3일 지났어.
정식으로 부부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야. 그리고 당신만 이 동네에서 발이 넓은 거 아니야. 나도 이 동네에서 분식집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동네 지나다니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정도라고. 마트에서 만났던 그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셔.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단체로 산에 올라가는데 김밥 50줄 부탁하길래 너무 고마워서 대화 좀 나눴던 것뿐이야.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데? 내가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설명해 줄 순 없잖아. 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그 사람 누구야? 쓸데없는 말로 남의 가정사에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얼굴 좀 봐야 될 것 같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될 만한 행동을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당신이야말로 나를 난처하게 좀 하지 마. 아까 분식집에서 손님들 있는데 의자 집어던지고 다음날 만들어야 될 음식 재료들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린 건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행동이야. 몸부터 움직이기 전에 먼저 생각을 좀 하고 나와 대화부터 하라고. 남편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물건을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저는 진지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는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건드려봤자 상황만 악화될 것 같아 일단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너무 놀란 저는 분노하며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남편의 말에 털을 달아? 네 인형 빼다박은 꼴도 보기 싫은 애들까지 걷어들여줬으면 종처럼 평생 떠받들면서 살 생각이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오늘 이 시간부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적당히 눈치껏 행동해야지. 좀 전에 그 난리를 쳤던 걸 알면서도 나한테 대들어? 너는 나랑 법적으로 부부인 걸 잊었나 본데 집안의 가장인 나를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되는 거라고. 좋게 말할 때 알아서 고개를 숙일 것이지. 뭘 잘났다고 고개를 쳐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이러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닌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나한테는 애들도 셋이나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분식집 일도 쉽게 놓지 못했던 거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 얼굴에 손을 올릴 수가 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네. 그동안 가식적인 모습에 속았던 거였어.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혼이라도 하게? 내가 널 놔줄 것 같아? 너를 내 여자로 만들려고 그동안 분식집에서 떡볶이 사 먹은 게 얼만데? 곱게는 못 보내주지. 그리고 너한테 있던 빚도 다 갚아줬잖아. 나랑 이혼하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되는데 다시 예전처럼 가난에 찌든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가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그 말에 무조건 따라. 내일 당장 분식집 처분하고 지금까지 장사하면서 알고 있던 남자들과는 눈조차도 마주치지 마. 알겠어?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너무 놀란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려왔던 남편과의 삶은 서로 배려하면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였는데 결혼 3일 만에 남편한테 뺨을 맞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의 행복은 사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이혼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독서를 퍼부을 때 이혼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냐면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더니 사정없이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애들도 말을 듣지 않아서 시모가 힘들어한다며 저를 빼다 박아서 그런 것 같다고 본인이 저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면서 큰 발로 저를 걷어차는데 과거에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사고로 떠난 전 남편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가정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네요. 한바탕 우당탕거리자 시모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애 죽겠다며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는 한마디에 남편의 거친 행동이 멈췄고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는데 때마침 아이들이 학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대화 중이라면서 주방에서 먹을 걸 주겠다며 데리고 들어갔는데 큰딸이 엄마 얼굴을 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자 시모가 첫째 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의 화가 난 목소리에 아이들이 울면서 저를 찾길래 힘겹게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냐면서 저를 또다시 밀쳤습니다.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더 이상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던 상태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의 다리 사이를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제가 건장한 남자를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리 사이를 걷어차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제 발에 정통으로 맞은 남편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겨우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온 순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첫째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 머리카락을 치켜 올려 세우고 있었어요. 제 딸은 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버릇없는 건 저나 딸이나 똑같다고 어른으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제 딸에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돌아버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시모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제 어깨를 잡은 남편이 괴로운 표정으로 어딜 나가냐며 절대로 못 나간다고 화를 내길래 저는 그런 남편을 밀친 뒤 또다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다리 사이를 세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두 번을 허용하게 된 남편은 처음엔 비명을 지르더니 두 번째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뻗어버려 거품까지 물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저와 잠깐 동안 마주치는 사이 뒤에서 시모가 자기 아들한테 발길질했다고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급하게 문 앞에 서 있던 노인에게 저와 아이들을 지켜달라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런 저를 바라본 그 노인은 잘 찾아온 것 같다면서 달려오는 시모를 붙잡아 사정없이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노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의 아버님이었어요.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전 남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너무 놀랐었고 저와 아이들을 진심으로 지켜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골프채를 들어 휘두르면서 다가오자 전시부는 내 살부채한테 뭐 하는 거냐면서 휘두르는 골프채를 잡아 빼서 들더니 남편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전시부는 모든 걸 법대로 진행하겠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올려 태웠습니다.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전시부는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가 전 남편을 찾아온 이유는 전 시부의 몸에 치료받기 힘들 만큼 큰 병이 걸려서 주변 정리를 끝내고 전 남편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가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소식에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과거에 큰 사고가 있었다. 그 일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지. 나를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 한 번의 실수로 인수 엄마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나는 우리 가족 셋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나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 전부 내 잘못이었지. 오래간만에 떠난 여행이 즐거웠었고 기분이 들떴던 나는 외식을 할 때 반주로 술을 약간 마셨었는데 추운 겨울날 히터를 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졸음이 쏟아졌고 잠깐 정신을 잃었을 땐 이미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나버린 뒤였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나는 힘겹게 내 아들과 집사람을 차에서 빼내려 했는데 아들은 구출을 했지만 집사람이 차량에 발이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온 힘을 다해 빼내려 했었는데 갑자기 차에 불이 붙게 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수 엄마는 결국 내 실수로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 해외에서 근무를 하던 나는 오래간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뿐이었는데 한 잔의 술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였지. 아들은 그때부터 나를 원망했고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 아내의 장례를 마친 뒤 아들을 데리고 가려 했는데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어. 계속 설득을 했지만 나를 원망하던 아들의 마음을 되돌릴 순 없었지. 결국 나 혼자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고 서로 연락을 끊고 살게 되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국에서 하던 일을 전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대장암 4기라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하루빨리 아들을 봐야 할 것 같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내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수소문 끝에 내 아들과 함께 살아왔던 며느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런 힘든 삶을 보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으로 인해 시작된 거라 너무 미안하구나. 너희들한테 조금만 일찍 찾아왔다면 이런 불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며느리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전 시부의 과거를 듣고 난 이후 남편이 왜 전 시부를 원망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전 시부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부 듣게 되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재혼을 했다가 문제가 생긴 것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부는 어려움이 있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현재의 남편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같이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전 시부의 도움으로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 취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인 중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숨기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전 시부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다고 말동무나 해달라면서 아들을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전 시부는 저와 손녀딸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모아놓으셨던 재산을 저에게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의사는 시부가 앞으로 길어야 1년도 안 남았다고 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아들을 보러 왔는데 이미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미국에서 홀로 살아오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동안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면서 외롭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려고요. 그래도 시부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지금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시부 덕분에 제 아이들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부의 건강이 안 좋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도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울해하지 않으려고요. 행복한 생각만 하면서 시부의 마지막 길도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좋게 마무리해 드리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